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평가원님, 이번 주에는 어떤 보도 살펴보셨습니까? 네, 사실 YTN의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YTN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YTN의 뉴스를 살펴보던 중에 정치 관련 보도가 YTN 뉴스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경선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그 경선 관련 뉴스를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대로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정치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관련 뉴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리뷰 Y 시간, YTN이 다룬 여야 경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특히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전방위 확산, 여야 대권 주자 경쟁 본격화라는 뉴스였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 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논의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재밌게 그리고 흥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뉴스는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지역별 또 후보 지지율과 지역별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전부 다 그래프로 꼼꼼히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전달력을 아주 높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한 리서치 회사 것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뉴스에서는 두 회사의 것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앵커께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래프를 올려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실제감도 전달을 했고 또 시청자의 주목도로 높일 수 있는 방식,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프를 만들거나 표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기자들의 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형식들은 좀 시청자를 굉장히 배려하는 뉴스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흥미롭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방법과 문항 등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추이와 경향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여야 경선 기간을 맞아서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제별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 12일 방송된 여 대선판 재편대나 이재명 대 이낙연 신경종 고조 앵커 리포트에서는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의 약진으로 기존 1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급감했다라면서 이에 뒤집기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인지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추격을 당하는 이재명 후보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변동 결과를 축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대결 모습과 선거 전략 변화를 전달하면서 경선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나름대로 잘 계략적으로 정리해 준 것인데요. 하지만 중간에 삽입한 대선 후보 가족 검증 범위에 대한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대립된 발언 내용이 서로 간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 내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경선 과정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쟁점의 내용과 각 후보들의 주장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준 수준에는 못 미쳤던 것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중심의 그 선거 보도는 자칫 경마 저널리즘으로 전락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흥미가 아닌 그 깊이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수치만 전달할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방송을 다 마쳐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이 YTN은 이 개국 초기에 그 정치 전문 그 특화 프로그램, 그 정치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한 20-30분 정도를 이제 그 방송할 정도로 이 정치 뉴스의 그 비중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고 그랬던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편 출범 이후에 이제 모든 방송사에서 이 평론가들의 출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정치 뉴스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그렇게 또 따라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이 정치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 기자들한테는 또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한된 뉴스 시간에 정치 뉴스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소식을 뭐 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뭐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알차게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야 경선 소식을 전한 YTN 대담 코너도 살펴볼까요? 평가원님께서 분석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 YTN의 정치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린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 YTN의 정치 뉴스의 패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현직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이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직 정치인이 패널로 출연한 경우, 물론 경선 관련 뉴스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 대립이나 아니면 진영의 논리, 긴장감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선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둔 그렇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대담자들이 나와주면 시청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일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뉴스앤 이슈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 후보 6명 압축 그리고 윤, 최재형과 단일화 첫 언급 이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출연한 패널 분들은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당과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둔 그런 분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상권 부대변인 분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이 나오셨었는데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그리고 현재 입장을 반영해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음으로 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안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월 9일 방송된 내용인데 시사 토크 알고리즘입니다. 거기에서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뇌물성 협찬, 정봉주 그리고 이현주의 맞짱 토론이라는 그 코너였었는데요.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출연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기호를 정치적 기호를 표현하는 그거는 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좀 연성적인 뉴스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에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시청자로서 받았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경선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경선 결과를 보고 어떤 발언을 전달했는지 이런 것이 좀 강조되고 부각된 장면에서는 공적인 매체가 사담의 매체로서의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MC께서 조금 개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편집을 하는 그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연성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가벼움과 유쾌함과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가 사담이 되거나 그리고 국민이 어떤 진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후보자나 그 사안이 좀 지나치게 가볍게 보이거나 희화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 대담에 출연하는 패널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 장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디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강진원 앵커도 방송 진행하시면서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뭐 저희가 출연자들과 이제 사전에 질문 내용 같은 것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도 예상을 하면서 뭐 앵커들이 추가 질문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뭐 아예 뭐 사전 검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희가 또 생방송이라는 거, 이 뭐 어떤 말을 할지 뭐 그 대응이 되질 않거든요. 편집도 불가능하고 이른바 뭐 출연자 리스크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검증된 출연자라고 하더라도 이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이제 항의 전화, 뭐 게시판에 뭐 항의 글 같은 게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YTN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YTN을 통해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출연해서 이제 배제를 하기도 하고요. 덩달아 또 이 대담을 진행하는 앵커들한테 또 화살이 좀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앵커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출연자들은 사실 뭐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사람인데 뭐 저희가 좋은 출연자를 끊임없이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생방송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저 역시 시청자 여러분이 사안의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일반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변호사님, YTN 팩트체크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서는 후보들 간의 그 상호 제기되는 의혹, 그것의 진위를 이제 신속하게 검증해준 보도를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지난 18일 방송된 팩트와의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 여 1, 2위 쟁점 팩트체크 보도였는데 이 보도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간에 상호 제기되는 그 의혹 내지는 쟁점 이것들을 사실 검증해 줬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경쟁 후보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이라든가 또 자기 공약의 현실성에 관한 주장 이런 것들은 그 유권자들에게 그냥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전달돼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 횡행하는 그 허위 정보의 진위를 검증해 걸러내기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팩트 체킹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팩트와의 보도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녔다고 보고요. 추후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물, 정책 이런 제반 이슈에 관해서 쏟아질 각 후보 측 주장들의 진실성을 밝혀주는 팩트 체킹 등의 어떤 검증 보도를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도 사안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주는 역할을 기대해 주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 앞으로도 팩트 체크 기능은 계속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은 사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겐 좀 오래되거나 또 잊혀졌기 때문에 아 맞다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팩트 체크가 특히 근데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그런 이유는 사실 이른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 때문이죠.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성 언론들마저도 진실을 이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YTN은 올해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선정한 한국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팩트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에디터님의 약속까지 있었으며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언론의 보도는 국민, 즉 유권자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이 정치적 진영의 대리전의 장소가 되거나 혹은 정치인을 좀 가볍게 보는 희화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변호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예, 축제를 제대로 살리는 DJ가 되라라고 정리해봤는데요.
축제 DJ가 제대로 된 음악을 제공해야 참가자들이 즐겁고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듯이 선거가 성황리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이 선거의 진정한 주체여야 할 유권자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도를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겁니다. 사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각종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분석과 해설 잘 유념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YTN 보도와 프로그램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